예, 안녕하십니까. 예, 넥타이 매고 해도 안 오고, 이쁘게 해도 안 오고, 예, 미치겠어요. 왜들 그런데요? 자, 됐어요. 528페이지, 528페이지 양가로 2번 단독 신청. 거기 할 사람 맞죠? 그래요. 자, 이제 출발해 봅시다. 공동의 반대말 뭐죠? 단독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권리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단독 신청은 혼자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놈이 있어요. 상속인이야. 뭐라고요? 상속인. 또 혼자 와서 등기를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구태여 2명 올 필요 없어요. 혼자 와서 신청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야. 그거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그래요. 그래서 단독 신청은 우리가 1, 2순한테 뭐 이렇게 머릿속에 포맷을 해두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단독 신청은 하다 안 되면 요번 판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판 포기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판은 그 유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24회 때까지 엄청 출제를 했어요. 그 이유는 출제 안 한 게 아니고 낱개의 짐으로 작년도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뭐 그냥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는 뭐냐면 포괄 승계에 그래요. 뭐라고요?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 그래요. 상속 등기하고 합병 등기를 의미하는 거야. 상속 등기는 상속인만으로 단독, 합병 등기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됐고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너뛰어도 상관관계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타 그래요. 뭐라고요?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등기법 여기저기 산재가 돼 있어요. 요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27, 28회 때 출제가 된대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됐냐면 박스 내에다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등기안에 직권에의해서 격려가 되는 등기를 전부 다 뒤죽박죽 섞어놓고 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27, 28회 때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 4년 건너뛰었으니까 올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출제가 될 때가 됐으니까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제목만이라도 알아보면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변,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가, 멸, 회, 보, 수, 신, 처, 규. 저는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경 등기 그래요. 이건 말소 등기, 이건 가 등기 그러죠. 이건 멸실 등기. 회복은 회복인데 무슨 회복이다? 멸실 회복인데 뭐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 토지 수용, 그 다음에 신탁,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의 등기,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보유한 취지의 등기 그래요. 그죠? 취지의 등기. 이런 것들이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뭐 이것뿐이겠어요. 얼마든지인데 이런 걸 우리 출제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판결서부터 한번 가보죠. 우리 책에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뭐 그냥 엄청나게 써놨어요. 엄청나게 써놨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한번 가보죠. 여기 누구소요?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이 을하고 만나서 사고 파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매도인, 매수인 이행할 거 다 이행했어. 이제 매수인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만 격려해주면 결제 끝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을 플러스 갑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근데 권리자인 을씨기는 등기소 가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등기 신청 협력 의사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의무자인 갑씨기는 등기 신청 협력 의사가 없어요. 즉 을이 갑 보고 가자 그래도 나 바빠 그러면서 요리조리 뺀질거린 거야. 등기소 안 오겠다고 하는 놈은 어거지로 데리고 올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럴 적에는 네가 스스로 뭐가 되고 원고가 되고 협력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하지 않은 갑시기를 뭘로 피고로 삼아서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하라는 얘기야. 그죠? 소송을 제기를 하라는 얘기죠. 이 소송에서 원고인 을씨가 승소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승소한 원고한테 판사가 이런 종이장을 하나 줄 텐데 이 종이장을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고 한다? 확정 판결 정본 그래요. 여기 주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갑시기는 을씨기한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적극 협력하라. 협력을 명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갑시기가 협력해야 할 이유가 깨알같이 쓰여 있는데 승소한 원고인 을씨기가 이 확정 판결 정본을 가지고 와서 단독으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보고 판결에 한 등기 신청 그래요. 그죠? 그래요. 등기소 안 오겠다고 하는 놈 어거지로 데려오지 말라는 얘기야. 그죠? 대신 그놈의 뭡니까? 의사 그래요. 뭐라고요? 의사만 확정 판결 정본 안에 담아갖고 오라고 하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을이 혼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둘이 같이 와서 신청하는 거나 진배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한 대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기억하고 들어가면 판결에 한 등기 신청은 그답 한 문제 여러분들이 찍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판결의 종류는 무슨 판결만을 말한다? 이행 판결 그래요. 뭐라고요? 이행 판결만을 말합니다. 이행 판결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확인 판결 그래요. 뭐라고요? 확인 판결이나 그 다음에 형성 판결 가지고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건 권리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 신청에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만을 말한다? 이행 판결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래요.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비록 형성 판결이지만 그 내용이나 효력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행 판결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행 판결 속에 포함을 시켜준다. 요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죠? 공유물 분할 판결까지. 그 다음에 판결에 한 등기 신청인 그래요. 그죠?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됩니까? 그랬더니 승소한 그래요. 뭐라고요? 승소한 원고 그래요. 그죠? 원고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하게 된다는 얘기야. 승소한 원고니까 권리자가 승소할 수도 있고 역으로 의무자가 승소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패소한 자 그래요. 뭐라고요? 패소한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확정 판결 정본의 기판력을 원용할 수 없어서 얘는 판결에 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판결에 한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은 뭐라고 기록을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야. 이건 이행 판결 그래요. 뭐라고요? 이행 판결하고 형성 판결로 한번 나눠보자 이런 얘기야. 그죠? 이행 판결인 경우 등기 원인은 뭐라고 기록한다? 해당 법률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해당 법률행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죠? 법률행위가 뭐야? 해당 법률행위가 뭐야? 이게 이행 판결인 경우는 등기 원인은 법률행위를 기록한다는 얘기인데 이 법률행위가 뭡니까? 갑과 을은 왜 원피고가 돼갖고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않으니까 이 싸움박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기 원인은 판결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매매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죠? 매매. 그 다음에 매매계약에 뭡니까? 성립일자가 보통 원일자가 됩니다. 근데 형성 판결인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그래요.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그래요. 형성 판결은 판결이 확정된 날 효력이 발생하니까 확정 일자를 연월일자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은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판결에 한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필정보나 방문 신청의 경우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는 얘기야. 특히 필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필정보는 권리자가 승소했을 때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근데 거꾸로 의무자가 승소했다라면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죠? 자, 권리자가 승소했을 땐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야? 권리자가 승소했을 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의무자의 필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뭔 얘기야? 응?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확정 판결의 주문과 이유속을 들춰보면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며 왜 의무자가 협력하지 않는지가 자세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자의 의무자의 필정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근데 의무자 승소했다라면 의무자 본인은 등기 협력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필정보 제공해 줘야 돼요. 그죠? 필정보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 신청에서는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 가지는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쓸데없는 것들을 막 잔뜩 적어놨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 그 외에는 리을번, 그죠? 리을번, 그 다음에 미음번, 그 다음에 비읍번, 그죠? 비읍번 정도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리을, 미음, 비읍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 이건 나중에 문제 풀 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기타 단도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한번 가보죠. 저기 변경 등기 그래요. 그죠? 무슨 변경 등기다? 저 변경 등기는 무슨 변경 등기야? 그렇죠. 여기 봐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랄지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표시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거는 표시 등기라는 얘기야. 즉 사실의 등기야. 사실의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없으니까 소유 명의인이 단도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28대 출자가 됐던 지분이야.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특히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우리 등기법상 신청 의무까지 부과가 돼 있어요. 신청 의무 떴다 그러면 몇 월 이내? 1월 이내. 그래요. 그죠? 1월 이내 신청 의무까지 부과가 돼 있어요. 그 다음 말소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등기. 권리의 등기다, 사실의 등기다? 권리의 등기야.
원칙적으로 권리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가지 꼭 기억을 해두라겠어. 이건 그 네 가지가 뭡니까 했더니 사행혼가 그래요. 뭐라고요? 사행혼가 그래요. 이거는 사가 뭡니까 했더니 사망말소 그래요. 행이 뭡니까 했더니 행벌말소 그래요. 누가 행방불명이 됐다? 등기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러면 공시최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주 동안 법원 게시판에 의무자를 찾는 그 게시가 붙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판사로부터 재권 판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재권 판결 등본을 첨부하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저당권이나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행불말소 그래요. 뭐라고요? 행불말소. 요 혼은 뭡니까? 혼동말소 그래요. 우리 민법 191조에 따라서 지상권자가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면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혼동에서 소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소유 명의는 지상권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건 가등기 말소야. 뭐라고요? 가등기 말소는 명인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라거나 이해관계인이나 의무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명인의 뭡니까?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행벌 말소하고 가등기 말소는 매년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으니까 딴 건 몰라도 좋지만 행벌 말소하고 가등기 말소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멸실 등기 그래요. 멸실 등기 그래요. 건물이 일부 멸실이 됩니까? 전부 멸실이 됩니까? 전부 멸실이 됐다라고 하면 건물 소유 명의는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죠? 왜 멸실 등기 신청을 부과하고 있나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1월 이내에 일치시키고자, 그죠? 1월 이내에 일치시키고자 멸실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건물 소유명인이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2번 타자로 누가? 대지의 소유자 그래. 뭐라고요?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명인을 어떻게 해서 대위에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건물은 부존재하게 되니까 건물 등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멸실 등기는 대표적인 폐쇄 사유 중에 하나가 되더라는 얘기야. 그 다음 멸실 회복 등기 큰 의미가 없고 보존 등기 그래요. 그죠? 보존 등기는 뭐 말하나 마나지요. 그죠?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원시 취득한 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보존 등기를 지우고자 하는 등기, 말소 등기도 보존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업 시행자, 즉 기업자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죠?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는 누구만으로? 수탁자 그래요. 뭐라고요? 수탁자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처분 제한의 등기는 가처분 등기를 할 적에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규약상 공영분에 관한 취지의 등기는 사실의 등기란 말이야. 표제부에 떨어지는 등기니까 사실의 등기야. 의무자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소유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결에 의한 등기 인정하고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죠? 특히 이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한 3, 4년 건너뛰었으니까 올해 나올 때 됐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까지 얘기가 되냐면 529페이지까지 얘기가 돼. 거기 동그라미 2번 그 밖에 단독 신청해야 한 등기가 뭐냐면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요. 이제 뭐 가등기 이걸 얘기를 안 했네. 그죠? 가등기.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얘기가 뭐지? 이 가등기도 권리의 등기야. 그러니까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가등기 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가등기 의무자에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서를 첨부한다 할지 이놈이 승낙서도 써주지 않으면 권리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을 찾아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원 그래. 뭐라고요? 명령 정보원을 첨부를 하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독 신청 유력하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고 530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530페이지. 등기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되기도 하지만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는 얼마든지 개시가 될 수 있어요. 제3자에 의한 신청은 이렇게 머릿속에 포맷을 해두자고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위 뭐라고? 포 그래요. 대가 뭡니까? 했더니 대리인에 의한 신청 그래요. 짧게 말하면 대리 신청 그러죠. 대리 제도에서 당사자는 본인하고 상대방이고 대리는 제3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에서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신청한다라는 것을 보고 유식한 말로 대위해서 신청한다 그래요. 대위 신청에 관한 규정은 우리 등기법에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한 채권자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채무자가 신청해야 할 등기를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어떻게 해서 대신해서 신청한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 그래요. 우리 등기법 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나올 듯 하면서 그동안 쭉 안 나오다가 작년도 30일에 때 출제가 됐어요. 당분간 물어볼 거야. 그리고 매년 출제되는 지문, 낱개의 지문으로 출제되는 지문인데 그게 뭡니까? 했더니 포괄 승계인 그래요. 뭐라고요? 포괄 승계인까지 가라 그랬어.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 그래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여기 누구 소유? 아버님 소유 부동산 있어요. 아버님한테는 아들 한 명밖에 없어요.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A라는 놈하고 만나서 사고 파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 아버님이 A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주셔야 되는데 차마 그걸 해 주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버님이 A한테 넘겨줘야 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아들한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마이너스 A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서 혼자 갑니까? 같이 갑니까?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공동으로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은 상속이 아니고 뭐야? 매매야. 그죠? 이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당사자는 돌아가신 아버님하고 A고 아들은 뭡니까? 제3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아들이 등기 신청하러 갈 적에 등기소 가서 제일 먼저 작성하는 게 뭡니까? 신청서야. 뭐라고요? 신청서야. 신청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게 될 거야. 근데 등기부 그래. 뭐라고요? 등기부에는 명인이 누구라고? 아버님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청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의무자의 필상하고 등기부에 기록되는 명인의 필상이 일치가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 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는 게 원칙일 거야. 그래서 우리 등기법 29조에 가보면 29조 제754에 가보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적법한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각하 처분을 한다 하지 않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무자 쪽만 죽이지 말고 권리자 쪽도 사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이쪽도 아들이 있을 거야. 이번에는 이렇게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이런 걸 모두 싸잡아서 포괄 승계 인해에 의한 등기 신청 그래요. 그죠? 이건 매년 출제가 되는 지문이야.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대리 신청 그래. 뭐라고요? 대리 신청에서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죠? 첫 번째, 우리 민법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은 대리 신청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등기부에선 자기계약도 가능하고 쌍방대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요. 그러면 법무사가 매도인도 대리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매수인도 대리할 수 있어요. 그죠? 쌍방대리의 전형적인 경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자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전자신청의 경우야. 전자신청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누구만이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 등록을 해놔야 돼요. 사용자 등록을 한 자격자 대리인 그래요. 뭐라고요? 자격자 대리인만이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지. 일반인들은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돼요. 그죠? 이런 걸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대리권의 존속시기야. 그죠? 대리권의 존속시기. 본인이나, 그죠? 여기 잘 봐요. 본인이나 대리인 그래요. 뭐라고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격려된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면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우리 대법원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권의 존속 시기는 언제까지만 등기 신청 시까지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얘기에 요 세 마디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 대위 신청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 530페이지 동그라미 1번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 신청 나와 있고 동그라미 2번 대위 신청인데 그 기억번 채권자 대위 신청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할 테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대리 신청 이렇게 되는데 대리 신청 이렇게 되는데 특히 그 니은번 한번 봐봐요. 거기 동그라미 3번 대리권 흠결의 효과 동그라미 3번 대리권 흠결의 효과 찾았어요? 네, 그래요. 거기서 니은번 가봅니다. 등기 신청 대리인이 아닌 자가 신청 대리를 하여서 이루어진 등기라 할지라도 그 원인 사실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대리권의 존속 시기는 그죠? 대리권의 존속 시기는 언제까지만 있으면 신청 시까지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등기를 신청한 후에, 그죠? 신청한 후에, 본인이나 대리인 사망을 했다는 얘기야. 그죠? 사망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격려된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우리 대법원은 그 등기는 어떤 등기?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리권의 존속 시기는 언제까지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야? 등기 신청 시까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하여튼 대리 신청은 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하고 들어가면 될 테고 포괄 승계에 의한 신청은 여기 뭐 제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한 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채권자 대위 신청 한번 가보죠. 채권자 대위 신청 가봅니다. 갑으로부터 누구로? 을로. 그죠? 을로. 을로부터 누구로? 병으로. 전전 매매가 돼 나갔다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또 전매를 했다는 얘기지.
전전 매매가 돼 나갔다면 등기도 갑에서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을에서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차근차근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야. 그죠? 중간자를 생략한 채 최초 매도로부터 최종 양수인 앞으로 휙 넘어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이 이례적인 경우를 놓고 우리 대법원은 효력이 있네, 효력이 없네 그렇게 판단할 뿐이지 이렇게 전전 매매가 돼 나갔다면 등기도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차근차근 넘어가는 것이 항다반사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세 명의 이름을 알아보자. 병식을 보고 뭐라 그래? 채권자 그래. 뭐라고요? 채권자. 을식을 보고 뭐라 합니까? 채무자 그래. 뭐라고요? 채무자. 또는 대의를 당하는 자 그래서 피대의자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갑식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했더니 제3채무자 그래. 뭐라고요? 제3채무자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것을 제3자 병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갑식이는 제3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자 차근차근 넘어가니까 이제 잘 들어봐요.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의 등기 신청 시 갑 마이너스 그래요. 그죠? 을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의무자인 갑식에는 등기소 가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권리자인 을식에는 등기소 가겠다고 하는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 안 넘어간다면 최종 양수이자 채권자인 병식이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을 길이 없어요. 그죠? 이럴 때 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등기법 28조에서 그 규정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규정의 이름이 채권자 대의신청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그럴 때는 등기소 안 오겠다고 하는 놈은 어지로 데려오지 말라는 얘기야. 그죠? 그놈 왕따 시켜놓고 협력의사 있는 제3채무자하고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채권자하고 둘이 같이 와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라는 얘기야. 그죠? 신청할 적에 채권자 본인의 이름으로 대위해서 신청하라는 얘기야. 채무자를. 그러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테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기초해서 최종적으로 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가라는 규정이 뭐다? 채권자 대위 신청이야. 그죠? 채권자 대위 신청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A, B, C 한번 가보죠. 그죠? A, B, C를 한번 가봅니다. 거기 기억번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한 등기 민법 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누가? 채권자가. 대위 신청 등기를 할 적에는 대위자의 성명, 주소, 대위 원인을 기록해야 됩니다. 별로 그렇게 영향가치 없는 그런 내용이고 B번 등기 인정은 채권자 이름으로 행해지고 제3채무자가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는 채권자 대위 승소 판결을 받아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뜬금없이 뭐 B번 같은 내용을 거기다 써놨네요. 그 뭐 알았을 경우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은 큰 의미가 없고 이제 여기 봐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얘 이름이 채권자다, 얘가 채무자다, 얘가 제3채무자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얘는 협력의사인데 얘는 협력의사 없다 그러면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최종 양수인자 채권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을 수 없거든. 그죠? 이럴 때 최종 양수인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등기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채권자 대위 신청이야. 그죠? 28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유리한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유리한 등기나 중성적인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중성적인 등기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자주 물어봐요. 그죠? 우리 책에는 그 쓸데없는 얘기만 나와 있는데, 채무자한테 유리한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채무자한테 유리한 등기나 채무자한테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은 등기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봐봐요. 채무자 명의로 대위 신청을 해서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채무자 을씨한테는 어쨌거나 유리한 등기야. 그죠? 이런 건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당연합니다. 그죠? 그리고 채무자한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등기를 중성적인 등기 그래요. 그죠? 그런 등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채무자 이름이 말자야. 뭐라고요? 말자. 이름을 뭘로? 말쑥으로 바꿨어. 그죠? 그러니까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채무자한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중성적인 등기야. 그죠? 이런 등기는 채권자가 얼마든지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채무자 명의로 떨어진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야. 지워주는 등기. 말소 등기는 채무자한테 불리한 등기야. 그죠? 이런 건 대위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함부로 남의 거래 관계에 제3자가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채무자한테 유리한 등기나 중성적인 등기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데 채무자한테 불리한 등기는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공동으로 신청해야 할 등기라면 공동으로 대위 행사합니다. 그죠? 공동으로 대위 행사를 하게 되고, 단독으로 신청해야 할 등기 그래요. 그죠? 단독으로 신청해야 할 등기라면 단독으로 대위 행사를 하게 돼요. 그죠? 그래요.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갑으로부터 을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갑-을 플러스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할 등기야. 그죠?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해야 할 등기라면 이렇게 공동으로 대위 행사하는 거야. 그죠? 됐어요? 공동으로 신청해야 할 등기라면 공동으로 대위 행사합니다. 이 말자를 말수로 바꿔서 그러면 을이 단독으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해야 할 등기라면 채권자가 단독으로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습니다. 그죠? 공동으로 신청해야 할 등기라면 공동으로 대위 행사, 단독으로 신청할 등기라면 단독으로 대위 행사.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채권자의 채권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병식이가 정식이한테 또 팔았어. 되팔았어. 그죠? 그러면 정식의 이름은 뭡니까? 채권자의 뭐가 됩니까? 채권자가 되겠지.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 행사할 수 얼마든지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의 채권자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자의 채권자도 얼마든지 대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대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죠. 이렇게 대위 신청을 해서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완료 후의 절차로서 채권자한테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돼요. 그죠? 등기 완료 통지를 하고 채무자한테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돼요. 그죠?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두 놈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으니까 이건 같은 성질의 완료 통지서다, 아니다. 두 놈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같은 성질의 완료 통지서다, 아니다. 아닙니다. 병시가 받은 완료 통지서는 신청인 그래요. 뭐라고요? 신청인의 입장에 교부받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대위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되었다는 증명서에 불과하고, 채무자 을씨기는 이 완료 통지서를 어느 입장에서 교부받았다? 명의인의 입장에서 교부받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절차가 완료가 되었다는 증명서에 불과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필정보의 역할을 하는 매우 특수한 완료 통지서라고 기억을 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을로부터 병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을 마이너스 병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의무자라고 하면 등기의 진정성 확보 목적으로 필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필정보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 필정보가 없으니까 완료 통지서 그래. 뭐라고요? 완료 통지서를 필정보의 대용으로 제출하니까 이건 단순히 절차가 완료가 되었다는 증명서에 불과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필정보의 역할을 하는 매우 특수한 완료 통지서라고 합니다. 그죠? 예, 됐어요?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죠?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측에는 그 뚱딴지 같은 소리만 그 B번, C번에 뚱딴지 같은 소리만 쭉 써놨네요. 그래요. 지금 쫓아오고 있죠? 쫓아오고 있습니다. 531페이지 3번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그 옆에다가 서면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서면 신청의 원칙 이렇게 써놔요. 우리나라는 등기의 정확성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의 정확성을 기억하자 무슨 신청의 원칙? 서면 신청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구술 신청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 신청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의 제공을 요구를 하는데 그 수많은 정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 꼭 기억을 해둘 게 뭐다? 신청 정보야. 뭐라고요? 신청 정보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청 정보는 옛날 말하면 뭐야? 신청서 그래요. 뭐라고요? 신청서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 원인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래요. 그죠? 대표성을 띈 놈이 뭐가 있다? 매매계약서 원본이야. 뭐라고요? 매매계약서 원본입니다. 판결에 한 등기 신청 시에는 확정 판결 정본 이게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면 매각 허가 결정 정보 그죠? 이게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면 협의 성립 확인서 또는 재결서 등본 따위 등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해 줘야 돼요. 예전에는 왕왕이 물어봤는데 지금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의 권리가 관한 등기 필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필정보. 예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등기 필증 그랬어요. 그죠? 필증을 이렇게 필정보로 바꿔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원인에 관한 제3자의 그죠? 제3자의 허가 그 다음에 동의 그 다음에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그죠? 이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정보를 다 할 수는 없고 토지거래 허가서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거래 허가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래요. 뭐라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렇게 기억을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각각 제공하는 경우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죠? 이거 말고도 여러 정보가 있어요. 뭐 인감 신청이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사항 등을 증명하는 정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뭐 여타 정보가 숱하게 있어요. 뭐 도면 그죠? 도면 등등등 있는데 그런 건 백내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봤자 단 한 자도 안 나와요. 그죠? 여기서 보통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 봐요. 30회 때 그래. 뭐라고요? 30회 때는 이 필정보가 출제가 됐어요. 그죠?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정보는 일체 건드리지 마라. 암만 해봤자 그런 거 안 나와. 그죠? 그리고 요 한 놈만 신청 정보라고 하고, 이하는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첨부 정보 그래. 뭐라고요? 첨부 정보 그래요. 그래서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도 구별할 줄 아는지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머지 정보는 알 필요 없어. 신청 정보 떴다 그러면 뭐야? 신청 정보 떴다 그러면 뭐지? 필요적 정보 뭐야? 임의적 정보야. 그죠?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이거는 뭐 거민계약서 우리 책에 잔뜩 써놨는데, 지금은 2006년 6월 1일서부터는 이제 거래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인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청 정보, 원인 정보, 필 정보,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 취득자 있으면 이것만 기억하고 들어가는 얘기지. 이것만 기억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신청 정보에서는 뭘 기억하라고 했어? 저기 나와 있듯이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 그죠? 우리 책에 어디 있나요? 그렇지. 531페이지 양가를 1번 신청 정보 이렇게 제공 방법 그랬더니, 등기 신청 사건 한 건당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는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건 뭐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펼쳐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를 펼쳐 줬더니 신청 정보에는 크게 무슨 정보? 반드시 제공해야 될 정보라고 해서 필요적 정보하고 무슨 정보? 임의적 정보. 당사자 간에 약속이 있으면 제공해야 되고, 약속이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는 정보라고 해서 임의적 정보 이렇게 제공합니다. 만약 이 필요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우리 등기관으로부터 가가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요. 이 필요적 정보는 크게 일반적 필요적 정보 그래. 뭐라고요? 일반적 필요적 정보하고 특수 필요적 정보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일반적 필요적 정보는 어떻게 기억하라겠어? 부,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목, 신, 기 그래요. 쉽게 말해서 신청서 앞장, 갑지에 기록되는 사항이야. 그죠? 신청서 앞장을 갑지 그런데 갑지에 기록되는 사항이야. 그죠? 부가 뭡니까 했더니 부동산의 표시사항이야. 그죠? 토지 등기라고 한다면 소지지면, 건물 등기라고 한다면 소지구정면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이 원은 뭡니까? 등기 원인. 매매인지 증여인지 교환인지. 그 다음에 연월일 그래요. 뭐라고요? 연월일. 매매계약 체결이 되겠네. 매매계약 성립일. 그죠? 그 다음에 등기의 목적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의 목적 그런데 소유권 보존인지 소유권 이전인지 저당권 설정인지 전세권 설정인지. 그 다음에 신은 뭡니까? 신청인 그래. 뭐라고요? 신청인. 권리 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 기타는 알 필요 없다 그랬어. 그죠? 기타는 알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특수 필요적 정보사항은 뭐가 있다? 특수 필요적 정보사항은 해당 등기 신청 시 핵심이 되는 사항이라고 했어. 그죠? 핵심이 되는 사항. 이렇게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임의적 정보는 해당 등기 신청 시 뭐 하찮은 사항이다. 뭐라고요? 하찮은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들어가겠지. 그래서 여기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보지.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특수 필요 정보사항은 피담보 채권액 그래요. 뭐라고요? 피담보 채권액. 그 다음에 채무자 표시사항 같은 거 필요적 정보사항으로서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데, 변제기 그래. 뭐라고요? 변제기나 이자 따위 등은
당사자 간에 약속이 있으면 제공해주고 약속이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는 정보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전부 다 생략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서면 신청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 특히 지금 유력한 것이 신청 정보야. 뭐라고요? 신청 정보 이렇게 돼 있지. 신청 정보 이렇게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하나만 더 가보지.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특수 필요적 정보사항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특수 필요적 정보사항은 뭐가 된다? 지상권 설정에 뭡니까? 목적거래. 그죠? 건물 소유 목적인지 공작물 소유 목적인지 수목을 소유할 목적인지 분명히 밝혀줘야 돼. 그 다음에 일필지 토지 전부의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일부분에만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어요. 범위 그래요. 뭐라고요? 범위. 이런 건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요. 그죠? 만약 이런 걸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지료 그래. 뭐라고요? 지료나 지료의 지급 시기, 그 다음에 존속기간 같은 따위 등은 지상권자하고 지상권 설정자가 만나서 약속하기 나름이야. 그죠?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지.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꼭 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그래. 뭐라고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서 원본이야. 이걸 왜 제공하라는 얘기야? 이걸 왜 제공하지? 응? 우리 책에는 534페이지 나와 있네요. 그죠? 응.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왜 제공하는 거지? 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그죠?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왜 제공합니까? 이거 왜 제공하라는 얘기지? 이순환 때 얘기를 드렸는데 왜 제공하냐면 등기하는 물어볼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야, 너 파는 거 맞냐? 너 사는 거 맞냐? 물어볼 권한이 없으니까 물어볼 권한이 없으니까 매매계약서 원본 그래. 뭐라고요?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죠? 하라고 해서 매도인의 매도의사, 매수인의 매수의사를 등기한이 간접적으로 판단하게 돼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쉽게 말해서 등기의 진정성 확보 목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5년 전만 해도 이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이게 등기소 들어왔다가 그죠? 나갈 때쯤 되면 여기에 뭡니까? 빨간 도장이 뻥 찍혀서 등기필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필이 빨간 도장이 지방법원장에 직인이 딱 찍혀서 이 필증이 돼서 나갔거든. 근데 현행법은 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통해서 더 이상 필증을 작성을 한다 하지 않다 하지 않고 필정보라는 제도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등기법에서 사라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의 진정성화 확보 목적으로 이 원인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 뭐 등기 534페이지를 펴보면 그 1번 등기 원인 정보 그래서 거기 박스 내에 뭐 거민을 받아야 되는 경우 거민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개업법령하고 또 저 중복이 되기도 하고 그죠? 중복되기도 하고 이걸 옛날에 한참 물어봤는데 지금 한 1, 2회 이후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거민을 받지 않는 경우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죠? 동그라미 1번 계약이다 계약이 아니다.
동그라미 1번 계약이다 계약이 아니다 계약이 아닌 수용 토지 수용 상속 경매 취득 시효 진정명의 회복 그죠? 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서면에다가 검인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말소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 증서에다가 검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국가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싸움 최고 잘하는 애가 누구야? 국가. 그 다음 싸움 잘하는 애가 지자체야. 합쳐서 깡패 그래요. 뭐라고요? 깡패 그러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깡패인 경우 검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토지거래 허가서나 주택거래 신고필증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라고 하면 검인 받은 것으로 의제처를 해줘요. 그죠? 다시 중복해서 검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동그라미 6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신청 시 매매 예약서에다가 검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뭐 끽해봐야 그 검인 받아야 되는 경우 받을 필요 없는 경우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나마도 한 22회 때까지 다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지금 32회 때는 거의 출제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취지는 등기관은 물어볼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제출하든 매수인이 제출하든 매매계약서 원본 제출해서 갑의 매도의사, 을의 매수의사를 등기관이 간접적으로 추측하고자 이 매매계약서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면 매매계약서 원본 그래. 뭐라고요? 매매계약서 원본 그래요. 4번 갖다 제출하면 휙 집어던져요. 그죠? 이게 판결에 한 등기 신청이라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뭘 제공한다? 이게 판결에 한 등기 신청이라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뭘 제출합니까? 확정 판결 뭐야? 정본 그래. 그죠? 정본 제출해줘야 돼. 이게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면 매각 허가 증명서 그렇죠. 매각 허가 증명서 이게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면 협의 성립 확인서 그죠? 협의 성립 확인서 협의 수용이 안 되면 재결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재결서 등본 따위 등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죠? 매각 허가 증명서 뭐 이렇게 제출해주면 되겠지. 그래요. 자, 문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저기 등기 필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필정보. 저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그걸 한번 우리가 또 한번 가봅시다. 그죠? 그래요. 등기 필정보 그래요. 그죠? 필정보 그럽니다. 이 필정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등기의 뭡니까? 진정성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의 진정성 확보 목적으로 제공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이순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공한다? 어떻게 제공한다 그랬지? 제공하는 방법 어떻게 제공합니까? 어떻게 제공하지?
요까지만 얘기를 해봐요. 그죠? 필정보 어떻게 제공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요걸 필정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필정보라고 가정을 해보자. 어떤 A4 용지에 네모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는 소유자 홍길동, 주민번호, 주소, 등기 원인 및 연월일, 등기의 목적, 별별 가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의 고유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의 고유번호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하여튼 되어 있고, 그 밑에 봤더니 보안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죠? 평소엔 보안 스티커를 열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는 중요한 정보가 2개 숨어 있어요. 그죠? 그래요. 평소에는 닫아놨다가 이 소지자가 어느 입장에 섰을 때, 의무자의 입장에 섰을 때 이 보안 스티커를 부드득 뜯으면 12자리로 구성된 일련 번호가 나온다 그랬어. 그죠? 그리고 이하 50개의 비밀번호가 나오는데 50개의 비밀번호 중 하나의 비밀번호를 의무자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의무자가 선택을 해서 신청서 앞장이다, 뒷장이다. 신청서 앞장이다, 뒷장이다. 뒷장, 을지 그래요. 그죠? 실무상 을지 중간에 가보면 필정보란이라고 있고, 거기에는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란이 다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쪽에다 옮겨 적어주게 되면 등기 의무자가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 셈이 되는 거야. 그죠? 됐어요? 이렇게 방문 신청 시 이렇게 제공한다 그랬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제공합니다. 이건 요즘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줘야 돼. 옛날에 부동산을 취득해서 필증 그래. 뭐라고요? 옛날에 부동산을 취득해서 필증 갖고 계신 분은 이 필증을 신청서에 교합을 해서, 그죠? 편철을 해서 그대로 등기관한테 제출하면 등기 의무자가 필정보를 제공한 셈이 되는 거야. 요즘 건 요즘 거대로 제공하고 옛날 건 옛날 거대로 제공하라고 우리 등기법 부칙에 경과 규정의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취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제공하라고 하는 거고, 제공 방법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필정보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둘 게 하나 딱 있는데, 우리 출제자가 뭘 출제를 하냐면 이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래요. 그죠?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물어봤는데,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기억하자 그랬냐면 단판관 그래요. 뭐라고요? 단판을 지읍시다. 어디 가서? 관공서에 가서 그래요. 요 단은 뭡니까 했더니 단독 신청이야.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의무자 있어 없어? 없지. 그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의무자가 없으니까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그래. 뭐라고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나눠보자 그랬어. 권리자가 승소했으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왜 제공할 필요가 없지? 왜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10분 전에 얘기를 했어. 그죠? 왜 제공할 필요가 없다? 확정 판결 정본에 주문과 이유 속을 들춰보면 누가 권리자이고 누가 의무자며 왜 의무자가 협력하지 않는지가 자세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의무자가 그래요. 뭐라고요? 의무자가 승소했다면 의무자 본인은 협력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무자 본인의 필정보는 제공해 줘야 돼. 그 다음 관은 뭡니까 했더니 관공서가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등기를 하고자 할 적에 관공서는 그 자체가 공신력이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필정보의 제공을 면제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거를 30회 때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필정보 딱 떴다 그러면 뭐 이런 건 몰라도 좋아. 어떻게 제공하는지. 그죠? 이런 건 몰라도 좋은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단판을 짓자 어디 가서? 관공서에 가서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그죠? 예, 그래서 필정보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535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535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찾았어요? 예, 그쪽을 펼쳐 두시고 좀 쉬었다 합니다. 그죠? 그래요.